안녕하십니까, 니기 지뚠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연말 이제 데이트 많이 준비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가면 좀 성공 확률이 높은 레스토랑 3곳을 저희가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한 번 가본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가보고 누군가한테 추천해줬을 때 욕먹을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3곳을 꼽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학동역하고 압구정역 사이에 있는 오프닝 바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하에 있는데 입구부터 좀 사진 찍기도 좋고 시즌별로 작품이 좀 바뀌고 있어서 여자분들이 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대표님이 워낙 이제 한국 작가님들이랑도 친분도 많으시고 개인적으로도 컬렉팅도 되게 많이 하셔서 이렇게 시즌별로 아예 뭔가 컨셉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계속 바꿔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메뉴도 되게 맛있고 특히나 여기는 와인 리스트가 되게 좋아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곳입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주문했던 메뉴는 토마토 치즈 샐러드예요. 빵이랑 같이 나왔는데 이게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치즈를 직접 매장에서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치즈가 갖고 있는 그 좀 유지방의 풍미가 엄청 진해서 저도 먹었는데 좀 깜짝 놀라가지고 맛있어가지고 보기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물들 하나하나 되게 고급스럽고 제가 되게 갖고 싶었던 루이스 폴센의 조명도 있었어가지고 거기 앞에서 먹으니까 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인 서브를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좀 추천받아서 마셨는데 그때 바롤로 와인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좀 비싸가지고 좀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의 와인, 이탈리아 와인 추천받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인잔도 너무 예뻐서 저거 비싼 거야. 이게 내가 알기로 그때 리델이었던 것 같았거든. 와인잔 같은 것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문한 메뉴는 비프 타코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게 좀 바삭바삭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비프 타코가 또 이 오프닝 바의 시그니처 에피타이저 메뉴 중에 하나여가지고 한우 꾸리살을 안에 넣어가지고 육회를 겉에 이제 바삭한 타코 쉘로 쌓아가지고 한 입에 먹는 메뉴인데 그 식감도 재밌고 맛도 있는 메뉴였어요. 세 번째는 낙지 파스타였는데 좀 개운하고 맛있었어요. 요거는 양식 안 같았어요. 요거는 약간 퓨전에 가까운 파스타인데 오일 파스타였고 좀 보기와는 다르게 살짝 이제 매콤한 맛이 있었던 파스타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 옆에 감자 퓨레도 같이 나와서 저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나도 저 감자가 진짜 맛있었고 확실히 스테이크 두께도 그렇고 굽기도 너무 적절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던 스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디저트도 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디저트까지 먹고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식 어떠세요? 너무 맛있었어요. 와인 어떠십니까? 와인 너무 맛있어요. 와인 잔이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오프닝 바는 이 작품들과 함께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곳으로 확실히 좀 분위기를 좀 내고 싶다 뭔가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커플로 가기 너무 좋고 소개팅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어서 소개팅 장소로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말이라서 저 좀 러블리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서 저 입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커플분들 가시면은 저기서 꼭 사진 찍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레스토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커스터밋이라는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여기 이제 한우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는 곳이어서 제가 딱 스테이크 먹고 싶다 하면 이제 커스터밋을 꼭 가고 있거든요. 커스터밋은 뭐 한우를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특히 이제 한우를 직접 농장에서 키우는 곳으로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 한우의 퀄리티가 좀 다른 레스토랑이랑 좀 다르다는 게 좀 특징이고 그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스테이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양식 위주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먹다 보면 좀 느끼하거나 좀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사이드나 이런 부분에서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커스터밋 스테이크하우스는 조금 특이하게도 뭐 백김치가 나온다거나 뭐 한우 라면, 뭐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뭐 공심채 볶음 같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만 먹기엔 조금 느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이제 좀 정서향을 넘나드는 사이드 메뉴들이 많아서 진짜 내가 음식을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이 가시면 정말 모두가 다 좋아하실 만한 곳일 것 같아요. 이거는 우대갈비 스테이크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부위가 있었는데 진짜 부위마다 맛이 너무 다르고 너무 맛있었어요. 늑간살이 저는 특히 육향이 엄청 많이 나서 진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저희가 우대갈비 코스로 먹었는데 안심부터 등심, 안창, 부채살 이렇게 엄청 다양한 부위를 한 번에 먹다 보니까 고기 부위마다 다시 맛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만 있지 뭔가 맛으로서 막 명확하게 사실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각각 다 다른 맛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한우 라면을 꼭 먹어야 되는데 살짝 육개장 맛이 나는데 저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반찬 커스터밋에서 조리한 반찬들을 구입할 수가 있어서 저희도 몇 가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커스터밋 스테이크하우스를 총평을 하자면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맛에 좀 더 집중이 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양식 레스토랑 가면은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좀 한식 베이스의 사이드가 많아서 가족 모임으로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뭐 알아. 유튜버야. 카메라를 알아. 유튜버야.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잖아. 배가 불러요. 아 배가 너무 부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제 성수에 있는 똑도시장 쪽에 있는 리브나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코스 요리로 나오는 곳인데 이게 시즌별로 바뀌는 재미가 있어서 저희도 좀 주기적으로 시즌마다 방문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제마카세라고 집에서 오마카세를 하셨던 이제 제필님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나오셔서 진짜 업장을 아예 차린 곳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셰프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하고 좀 깊이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완전 상큼해. 상큼한 맛이야? 첫 번째 메뉴는 어랑 카펠리니인데 저게 이제 한 입에 넣어서 먹어야 된다고 해서 좀 힘들게 넣었긴 했지만 정말 다 같이 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카펠리니가 면이 엄청 얇아가지고 좀 식감이 재밌는데 그 위에 캐비어랑 이제 어란 좀 뭐라 해야지 향이 강한 이제 식재료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처음에 먹었을 때는 뭔가 이게 맛이 면맛밖에 안 안 나는데 나는데 씹다 보면은 그 어란이랑 이제 캐비어가 안에서 같이 돌면서 되게 감칠맛과 그 안에 또 되게 산미 있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까지 어우러지면서 되게 좀 맛있게 먹었었던 에피타이저였어요. 스타터. 두 번째 메뉴는 뻘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인식의 문어 요리인데 수비드해서 낸 문어를 좀 크리스피하게 구워서 내다 보니까 진짜 딱 겉바속촉의 문어 그 정석 그 자체여가지고 사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메뉴. 그 안에가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었던 메뉴입니다. 세 번째 메뉴는 버섯 포레스트 요끼입니다.
요거는 되게 다양한 버섯들을 마치 숲처럼 쌓아놨다고 해가지고 버섯 포레스트 뇨끼라고 이름 지으셨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 되게 버섯의 풍미들이 엄청 진하게 났던 이제 뇨끼 메뉴였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먹기 되게 좋았던 메뉴였던 것 같아요. 저 버섯 여러 가지 버섯을 좀 다 다른 조리 방법을 해서 뭐 하나는 굽고 하나는 볶고 삶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되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뉴는 부야베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해산물을 조리해서 낸 메뉴인데, 특히 이제 제일 메인으로 올라가 있는 까라비네 새우 같은 경우는 전 처음 여기서 먹어봤거든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새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데, 확실히 그 내장이 엄청 진한 맛이 느껴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 해산물 맛이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메뉴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구 페스츄리입니다. 라구 소스에 이제 페스츄리를 만든 이제 파이를 넣으신 메뉴인데, 일단 라구 소스가 엄청 진했잖아. 그리고 부드러워, 페스츄리도. 항상 이제 파스타면 같은 좀 두꺼운 라구만 먹어보다가 좀 이렇게 얇은 페스츄리가 된 건 처음 먹었는데, 저도 훨씬 식감도 좋고. 이거 페스츄리에 라구 소스가 좀 촉촉하게 배어 있어가지고 먹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메뉴는 우대갈비 부르기뇽입니다. 이제 레드와인에 엄청 오랫동안 조린 메뉴를 이제 부르기뇽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짜 숟가락으로만 해도 다 결결에 찢어지는 고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서 엄청 부드럽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여가지고, 그러니까 메인으로 이제 레드와인과 되게 어울리는 메뉴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디저트는 티라미수입니다. 진짜 완전 이제 티라미슈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주신 메뉴인데, 양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거의 다 먹지도 못해 남기고 왔거든요. 포장해왔지? 네, 포장을 해와서 또 집에 와서 남은 레드와인이랑 같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별미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몽을 한 조각 썰어주셨는데 처음 봤어, 저런 하몽을. 제가 듣기로는 꽤 고가의 하몽이라고 들었고, 사실 진짜 배가 안 불렀으면은 저 이거에다 와인 좀 더 먹고 가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도저히 진짜 먹을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이드 메뉴가 이제 똠양 라면이랑 맞아요. 빠이야가 있는데, 둘 다 사이드를 아예 후식 메뉴 못 먹고 나와가지고 사실 너무 아쉬웠었어. 총평을 하자면, 리브나는 코스 메뉴가 위주다 보니까 좀 이제 다양한 메뉴를 많이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으로, 여기도 사실 와인이 조금 강점이 있어서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페어링하면서 와인을 먹고 싶은 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또 여기 그리고 이제 바 자리에 앉으면은 앞에 조리하시는 거를 보면서 먹는 재미도 좀 나름 쏠쏠해서, 좀 예약하실 때 이제 2인이시면은 바 자리에 앉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연말 데이트하기 좋은 레스토랑 세 곳을 이제 리뷰를 했는데, 꼭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